ESG 실천은 말 그대로 소중한 거를 좀 더 소중하게 만드는 거, 가치 있는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호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3,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큰 변화가 있었고 네. 얼마 전에 팬데믹, 코로나 코로나19가 있었죠. 맞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되게 또 많이 변한 것 같고 네.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도 당연시 생각했던 대면 활동이라던가 지리적 이동이 불가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측 가능하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통제 가능한 그러한 환경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뷰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불확실하고 변동이 많고 모호하고 또 복잡하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또 네. 기업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거? 감정을 표현하는 AI가 나온 거. 알죠. 네.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는 IT 기술이라던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결부된 큰 문제로 이미 대두가 되고 있고요. 서비스와 또 제조업이 융합하는 또 산업 간의 융합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워낙 속도도 빠르고 네. 또 그 범위도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시카고의 경제학파 거장 밀턴 프리드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이익이다라고요. 그래서 주주제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자산 혹은 부채 혹은 이익이 얼마냐라는 재무적인 요소를 좀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혹시 대표님, 우리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블랙록?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글로벌 자산운용사 CEO 레리 핑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물론 보여지는 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요소도 이제는 기업의 평가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 사회, 또 거버넌스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ESG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ESG를 다시 한 번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ESG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ESG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어떠한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도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요즘에 이제 ESG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핫해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투자기관이 ESG 경영을 얼마큼 했는지를 평가 요소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나라에서도 ESG 경영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요. 코스피 상장사의 모든 기업들은요. 지속가능 경영의 보고서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객들이 이 회사의 어떤 ESG 활동에 대한 것들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네. 어떻게 보면 돈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숙제 같긴 하겠지만 해결은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기업 경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움직이겠지만 개인들도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환경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이용하기, 뭐 일회용 컵 안 쓰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퇴근할 때 제가 썼던 그 플러그들을 꽂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대표님 혹시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길 가면서 뭐 이렇게 죽는 거 아니던가요? 네, 맞습니다. 플로깅이라고 하는 거는요, 2016년에 북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줍다라는 것과 조깅, 그래서 스웨덴어와 영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018년부터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기업들도 이제 환경 캠페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되어서 또 나온 용어가 있는데 대표님 반려견 키우시죠? 네네. 네. 그럼 풋 로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까 플러깅과 뭔가 좀 유사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풋 로깅은요. 풋이라는 배변과 플로깅의 또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또 풋 로깅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요. ESG 경영에서도 일반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면 될 것 같고 네.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적용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사회 항목에서 보면은요. 사람 차별 안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조직 간의 소통 잘하는 것이 있고요. 또 2014년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얼마 전에 또 이태원 네, 참사도 있었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안전문화 구축하는 것도 사회적인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또 거버넌스에서는 공정함, 어떠한 윤리 항목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은 공정함을 갖는 것, 그리고 또 리더로서 합리적인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ESG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굉장히 좀 거창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무언가를 네.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또 회사의 어떤 운영 차원에서 이미 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ESG에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되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산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고객 만족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이 기업의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에는요, 이게 뭐야? 라는 왓이 아니라 이거를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신념이나 가치에 좀 더 집중을 두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하면은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ESG의 신념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네, 숙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뭐 돈줄 내러 간다. 뭐 착한 기업의 돈 쓰는 어떤 소비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가치 있는 제품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ESG 활동을 얼마만큼 고려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요. 많은 고객들이 ESG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 또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것 또 새로운 용어가 말 그대로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또 소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ESG 활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네네. ESG 강의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들 많지 않나요? 보통 이제 기업 교육에서는요, 기본적으로 ESG에 대한 개념, 또 중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은 단순히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조직에서 어떻게 또 실천을 할 것인지, 그거를 환경적인 부분, 또 조직에서는 협업, 혹은 또 소통, 혹은 또 리더의 입장에서는 또 리더십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ESG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ESG 실천이라고 하면은요, 안 한 것을 뭔가 새롭게 한다거나 또는 했던 거를 좀 불편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ESG 실천은 말 그대로 소중한 거를 좀 더 소중하게 만드는 거, 가치 있는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SG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공감,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왠지 ESG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감하고 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ESG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